안녕하세요.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의 빠른 개발 속도로 해외 다수 밀리터리 채널에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KF-21의 공중급유의 성공으로 5세대 또는 6세대 전투기를 제작하려는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채널에서 터키 칸의 첫 비행에 대한 인도 밀떡들의 반응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도는 AMCA 개발을 위해 아직까지도 이 사업을 리딩하는 SVB도 꾸려지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터키 칸의 메이든 플라이트에 이어 대한민국의 KF-21의 공중급유 성공을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도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치 수단으로 국방비의 대부분이 군인 월급과 각 지방의 정치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퇴역군인 연금과 수당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무기 개발에 대한 투자가 사실적으로 힘들며 시간을 끌어오다 결국 여론에 밀려 다른 나라의 무기를 구매하는 형식의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유라시안 타임즈의 제목 KF-21 인도 AMCA와 터키 칸을 제치고 첫 공중급유 시험 성공한 대한민국 이라는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기사의 출처는 동영상 설명란에 있으며 기사의 내용은 주황색 바탕의 자막으로 표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제작한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첫 공중급유 시험을 완료하며 최첨단 항공기 개발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3월 19일에 실시된 이번 시험은 방위사업청이 확인한 바와 같이 이 항공기의 장거리 작전 가능성을 입증하는 이정표입니다. 남해 해역에서 진행된 이번 시험에서 공군의 KC-330 공중급유기가 KF-21 시제기에 원활하게 급유를 제공했습니다.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296km 떨어진 사천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전투기는 국방당국의 면밀한 감시 아래 급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공중급유기는 붐을 이용해 KF-21 CJ-5호기에 연료를 성공적으로 이송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한 번의 급유로 항공기의 작전 범위를 최소 50%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요한 기능은 현대 공중전의 중추적인 요소인 장거리 업무에 대한 KF-21의 잠재력을 향상시킵니다. 방위사업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중급유는 현대 전투기의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KF-21의 작전 범위와 시간을 확장해 장거리 임무 등 공군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 성공 이후 방위사업청은 고도와 속도를 포함한 다양한 비행 변수에 걸쳐 KF-21의 공중급유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섬세한 평가 과정은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항공기의 준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와 협력하여 시작된 KF-21 프로젝트는 최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을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미 6대의 시제기를 제작한 이 프로젝트는 2026년 하반기에 첫 번째 생산 모델을 공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공동개발 노력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약속과 관련하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프로젝트 총 비용의 약 20%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지만 1조 원에 달하는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지급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비용 부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가 2026년까지 지급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당국은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KF-21의 기술을 훔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재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한 경쟁 공중급유 시험 성공은 KF-21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장거리 작전 능력이 강화된 KF-21은 공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항공우주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결제 지연과 기술 보안 문제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6년 첫 생산 모델 인도를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체는 4세대 전투기보다 향상된 스텔스 능력을 갖지만 5세대 전투기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는 내부 무장창이 없지만 향후 업그레이드 계획에 따라 내부 무장창이 포함될 수 있어 5세대 전투기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빠른 진전을 보인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만이 스텔스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는 아니며 인도와 터키도 최근 5세대 전투기 제작을 위한 이니셔티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월 초 인도 내각안전보장위원회는 국방연구개발기구가 관리할 인도 5세대 전투기인 첨단 중형 전투기 AMCA의 설계 및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번 승인에는 이 프로그램에 최대 150조 루피, 대략 2조 4천억 원의 자금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AMCA는 25톤 무게의 쌍발 엔진 스텔스 항공기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내부 무기창과 인도 최초로 개발된 혁신적인 무전환 초음속 입구를 통해 차별화됩니다. 1500kg의 내부 탑재 능력과 외부에 5500kg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는 AMCA는 다양한 전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터키의 자체 개발 5세대 전투기인 칸은 2024년 2월 13분간 진행된 처녀 시험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이 첫 비행의 성공적인 완료는 터키의 5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터키는 이러한 유형의 항공기 개발에서 인도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 기사의 번역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